인사드립니다. 전남매일 조선미 국장입니다. 그럼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전남대학교 병원장이셨으며 현재 대한심혈관 중지학회 이사장으로 계시며 전남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시고 오늘은 오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가슴이 아파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아마 주위 동료분들도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크게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심하면 잘못하면은 돌아가 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허망할 수 있는 그 질환 중에 하나가 심장 질환인데요. 오늘은 그 가슴이 아파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심장 동맥이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 이제 이만큼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 같은 것들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점점 이제 이 심장 동맥을 좁아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완전히 막히지 않고서는 한 70 내지 80% 막히면 나머지 20%는 피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흉통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어떨 때 통증이 오냐면 심장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조건이 걸렸을 때. 이거 중요해요. 심장이 많이 야 당신 말이야 이제 심장 맥박이 박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과식을 한다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심장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더 많은 어떤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피를 전신으로 품어내주게 하면서 우리 몸이 더 잘 작동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자, 심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흉통이 안 걸리는데 내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까 우리 음식이 엄청 좋았잖아요. 과식을 엄청 한다거나 내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네. 이런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흉통이 걸릴 때 이거 오늘 하나만 알아주셔도 돼요. 근데 그 예측 가능한 조건이 사라지면 흉통이 다시 없어진다.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심장 동맥에 의해서 가슴이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근데 이게 한번 요것도 좀 중요해요. 이 제스처를 봐보세요. 손바닥으로 아픈 데를 가리키죠. 제가 오늘 그 30대 그 젊은 여성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밤새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하면서 저한테 흉통을 가리켜 보라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탁 가리켜요.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서 죽겠어요.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굉장히 국한된 흉통이 오면 이거는 10중 8구 근육통 신경통이에요. 근육통, 신경통. 자, 심장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흉통은 이게 신경으로 전달되어서 나타나는 흉통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아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가르쳐 보세요 하면 환자분들이 손바닥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표현이 있죠. 압박감, 조인 듯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정말로 심하게 막 심근경색처럼 완전히 혈관이 막혀버리면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어떤 예측 가능한 조건이 걸려서 흉통이 오면요 지그시 아파요. 왠지 기분 나쁘게 자기가 뭐를 꽉 눌러 여기 보면은 막 압박감, 조인 듯한 느낌, 뻐근함, 무거움 이런 게 표현되잖아요. 날카로운 찌르는 통증보다는 가슴을 짓누른 느낌이 특징이다. 때로는 코끼리가 올라앉는 듯하다, 조이는 듯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가 자기를 꽉 압박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날카롭게 뭔가 자기를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거 진짜 흉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과거에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들은 또 통증이 없다고 본인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걸리는 이런 가슴이 뻐근한 것 같은 압박감이 반복되는 경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게 없어지면 사라지고 그래서
되게 보면 등산하잖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등산할 때 되게 시작할 때 흉통이 와요. 흉통. 그래서 흉통이 딱 보면 시작할 때 왔다가 꼭 참고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심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 이게 흉통이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조건이 걸릴 때는 그 흉통을 없애게 하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막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간 흉통이 나타났는데 꾹 참고 걸어가잖아요. 흉통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워크스루 안자이나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돼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흉통 특성은 좀 이해하시겠죠? 자,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내가 가슴이 뻐근한 느낌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그 30대 여성분 같이 밤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예측 가능한 조건이 사라지면 흉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은 되게 협심증은 한 얼마나 가냐면 이게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휴식할 때는 통증이 완화되고 되게 한 2분에서 10분이잖아요. 막 2시간, 3시간 가는 분들은 없어요. 협심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이제 조금 길어지면 뭐 불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릴. 자, 안정형 협심증이 됐든 불안정 협심증이 됐든 한 2분, 10분, 한 20분.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 기름덩어리가 왼쪽에 있죠. 이게 기름덩어리가 있고 가다가 기름덩어리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가운데 이게 터지잖아요. 터지면 기름덩어리가 이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확 찬 것이 혈전이에요. 혈전. 자, 여러분들 이게 심근경색증인데 이 병이 왜 무섭냐면 이제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혈관을 막았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행위인데 이게 이제 심장 동맥은 세 가닥이 있어요. 세 가닥. 그래서 이렇게 우측 심장 동맥이 있고요. 이게 좌측 심장 동맥이 있는데 좌측을 딱 막아놓잖아요. 그럼 우측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가는 이 측부 혈관이 생겨요. 그래서 심장 동맥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막혀가면 한 70 내지 80% 막혔을 때 이렇게 측부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축부 혈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죽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요. 본인의 고혈압이신 분 계세요? 본인이 고지혈증이라는 분 계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굳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진단하기 쉽죠. 굉장히 진단하기 쉽죠. 왜 그러냐면 당뇨병, 고지혈증은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이고 고혈압은 골드클래스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혈압 측정기 있죠. 손목 한 번만 집어넣으면 혈압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은 그 무시무시한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가면서 이제 심근경색 올 수 있는 그런 동맥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아니 그렇게까지 막 그 뭐 방송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치료가 잘 안 될까요? 그렇게 동맥경화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잘 안 되는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혈압이 140이 90이야.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요. 근데 치료 안 해요. 왜 치료 안 할까요? 왜 치료가 잘 안 될까요? 예?
혹시 성대암이 있어요. 성대암. 성대암은 뭐냐면 성대 결절이 생겨서 생기는 암이거든요. 성대암이 예후가 엄청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대 결절이 생기면 목소리가 확 변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꾀꼬리 같이 목소리가 엄청 좋았는데 갑자기 목이 허스키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면 당장 어디로 가요? 이비인후과 선생한테 가요. 가지고 제가 왜 이럴까요? 목소리에 성대포 혹 같은 게 있네요. 때려서 조직 검사해서 그게 암이 바로 수술하고 그러거든요. 고통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고통이 없어서. 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무시무시한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괜찮겠죠. 왜냐하면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나 그냥 짧고 굵게 살자, 그냥 한 50대 갖고 그냥 죽자,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한 70살 살고 그냥 죽자, 그러면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저처럼 그래도 한 90 정도까지는 좀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보고, 대한민국 평균 수명도 이제 90세가 된다는데 나도 평균 정도는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정말 만약 한다면, 내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숫자 하나는 서로 외우시죠. 숫자 140에 90. 140에 90. 예, 140에 90인데요. 이게 140이 수축기 혈압의 어떤 고혈압의 기준치고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의 기준치는 90이에요. 이게 140 and 90이 아니고 140 또는 9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의 혈압이 140보다 높거나 아래 혈압이 90보다 높으면 고혈압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140에 90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에서 130에 80을 고혈압 기준으로 삼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30에 80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반틈이 고혈압 환자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미리부터 조심하고 좀 어떤 예방을 하자, 그런 차원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혈압 140에 9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나서 심근경색증이 와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물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치료 안 하고 그냥 지내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 너무 죄송해요. 오늘 계속 죽는 이야기를 좀 해서 또 가족들도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잘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본대에게 봐보세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 중 실제로 내가 고혈압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77.2%, 치료율은 74.1%, 조절률은 58.6%. 이게 뭔 말이냐면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부모님 두 분 다 고혈압을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분 다 고혈압 한 분도 안 계시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고혈압 계신 분, 이분은 본인의 고혈압일 확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에 육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140, 90 숫자 잘 기억하셨다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이게 생각보다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저도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제 혈당이 좀 올라가서 꽤 올라가서 제가 요새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달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이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5.18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또 전남매일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고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원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 5.18 마라톤 10km 다 뛰시거나 아니면 풀 마라톤 뛰시거나 풀은 있나요? 풀은 없죠.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km를 한 번씩 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숫자를 또 외우시라고 하면 힘드시니까 이건 외우시지는 마시고 내가 혈당이 조금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생각을 해보고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혈당, 식후 혈당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2주 동안 혈당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하고 바로 앉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서 있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식후 혈당 바로 많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분간 서서 수업을 듣고 저도 서서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소파에 앉지 마시고 제가 혈당을 2주간 재봤어요. 계속.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후는 대부분 다 혈당이 올라가요. 막 180, 200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든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식사를 막 하고 나서 자꾸 움직이고 산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강제 조항을 걸면 좋죠. 집에 가서 뭐 특히 남성분들 많으니까 청소는 무조건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밥 먹고 청소하면 안 되나? 저녁밥 먹고 시끄럽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꾸 움직이고 하면 이 식후 혈당이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당뇨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이 뭡니까 여기서? 3번. 네? 3번요. 우리 그 제일 뒤에 그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우리 여성분 진짜 리액션 좋네요. 그 대표님 저분도 저기 뭐 우리 이명자 대표님 정말 훌륭하게 잘합니다. 혹시 그 성함자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저 이명자입니다. 예, 이명자 선생님. 네, 잘 알겠습니다. 3번 등 푸른 생선에서 3번이 좀 효과적인 식품이어서 고등어 아마 그 다음에 그 뷔페는 고등어 좀 이렇게 해서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다 하시고 비만은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는 좀 받으시겠지만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그 여기 원우회는 그 여성 비율이 적긴 하지만 여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당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더 좀 앞으로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자기 성격 이런 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갖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결국 심혈관 질환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런 것도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렇게 하셔서 저도 전에는 좀 젊었죠. 이때는 이렇게 검정 그 머리가 이렇게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흰머리가 돼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가끔 슬프긴 한데요. 또 나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박지의 바이올리스트의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제 음악인데요. 이 음악까지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음악을 듣지 않고 제가 오늘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렇게 막 또 강한 표현도 쓰고 그 죽음이라는 이야기도 막 수차례 말씀드리고 또 죄송스럽게도 막 마이크도 들이대가지고 막 질문도 던지고 했는데요.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슴이 아파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꽤 하다 보면 또 고통스럽고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잘 그 자기 증상을 관찰하고 또 그것들을 확인하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 진단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뻐근한 느낌이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걸리고 예측 가능한 조건이 사라지면 그런 뻐근한 느낌의 흉통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협심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 생각할 수 있는 5가지 질환이 있어요. 첫 번째 심장, 두 번째 폐, 세 번째 소화기, 네 번째 신경근육통 질환, 신경근육질환, 5번째가 마음의 병이거든요. 이 5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4개는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는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심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저녁이 돼가지고 구급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그런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심장 질환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아까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 드렸지만 90세까지 건강히 사시려면 그런 이제 그 심장 질환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0세가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의 나름인데요. 그냥 심장 질환에 걸리십시오. 걸리셔가지고 그때는 좀 편하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